예전에 박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많이 춥죠? 그리고 저번 현장에서 영무에서 마지막까지 진행하시다가 어제 하루 쉬고 넘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분양률이라는 게 신경 쓰고 실적 압박에 계약이 나와야지만 또 거리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뭐랄까요, 피가 마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저희 현장 도와주기 위해서 와주신 상사팀 윤가람 팀장이 교육해가지고 팀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저희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브리핑할 때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 퀘스천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틀은 저희가 중동이에요. 중동 어딘지 아십니까? 정확히 위치가 광주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광주역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도로를 딱 그어가지고 저 지도를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지도를 보면 여기가 중동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쪽. 그래서 중동 프라임 내려갑니다. 프라임 내려가. 이름부터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프라임이라는 거는 시행사 이름이에요. 시행사 이름이 프라임 글로벌이에요. 프라임 글로벌. 프라임 글로벌. 그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프라임 글로벌. 베르가라는 거는 저기에 뜻이 나와 있네요. 베르라는 거는 불어로 푸른 숲에 집 가를 넣어가지고 숲속에 있는 자연 친화적인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라임에서 만든 베르가래요. 프라임 베르가인데 저희는 그냥 중동 프라임 이렇게 말을 하면 좀 헷갈리는 동네가 있어요. 이 옆에 프라임 아너필리스가 있어요. 프라임 아너필리스하고 프라임 베르가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별도 회사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관계사이기도 합니다. 프라임 아너필리스의 이현철 대표님하고 프라임 글로벌의 윤우성 대표님, 저희 지금 현장의 시행사 대표죠. 윤우성 대표님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셨어요. 프라임 DH라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근데 두 분이서 별도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프라임을 같이 쓰고 여기는 베르가, 저기는 아너필리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프라임 아너필리스에 있는 도면들이에요. 거의. 이 도면이 그러니까 좀 보면은 쓸데없는 것들 별로 없고 좀 효율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미 중동, 쌍청동, 그 다음에 광천, 이제 내년에 목포까지 이 네 번을 지을 그 도면이에요. 이건 이미 1번, 2번, 3번은 지었고 중동, 쌍천동, 그 다음에 광천 아너필리스까지는 다 만들었고 지금 한참 분양 끝나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중동 아너필리스, 중동 프라임 베르가 옆에 있는 게 12월 혹은 1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주자를 한참 받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25평인데 전세를 1억 8천에 지금 냈습니다. 사랑방신문에 보면 나와요. 프라임 아너필리스 해가지고 1억 7,500에서 1억 8,500까지 지금 전세가 나오고 있어요. 요게 프라임 아너필리스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니까. 왜 내가 이 전세가를 지금 말을 하냐. 저희 물건은요 분양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좀 개념이 좀 색다른데 우리 오피스텔이나 도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소유권 준공이 다 되고 나면 맨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준공이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보존등기를 받았다가 소유권을 계약자한테 넘기는 거죠. 그런데 프라임 베르가는 그게 아니에요. 프라임 베르가는 뭐냐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쓰는 계약서들은요 전세 계약서예요. 전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팔아버리지 왜 이거를 임대 아파트를 내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요. 왜 전세로 내요? 팔지 않고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제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뭐 레지던스 호텔이나 이런 구분이 아니고요. 정확한 구분을 짓자면 준, 공공, 임대, 주택이에요.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H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공임대주택, 나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슨 돈으로 짓냐면 우리가 청약통장에 30만 원, 50만 원씩 넣잖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주택기금으로 짓는 거예요. 주택기금 100%. 주택기금, 그러니까 청약통장 우리 다 갖고 있는 청약통장 돈을 모아서 만드는 게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뭐 자격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뭐 무주택자여야 되고 거기 지역 거주민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되게 까다로워서 신청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요. 다만 그러면 왜 공공임대주택을 짓냐?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104%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아주 저렴한 보증금과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들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왜? 쉽게 말하면 공공복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분양 아파트들이 뭐 가진 사람들은 광주에 있다 그러죠. 2천 몇 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양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금해가지고는 어설프게 적금해가지고는 분양을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죄다 대출 50% 60% 끼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내가 적금 열심히 모아서 10년 모아서 아파트 사고 거기에서 오손도손 살고 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넣는데 이게 또 너무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 둘만 있어도 이게 살기가 막상 어려워요. 4인 5인 가구는. 그래서 나라에서 뭐를 했냐면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요. 뉴스테이. 정확히 말하면 이 뉴스테이가 준공공임대주택의 한 흐름이에요. 뉴스테이를 진행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효천 그 중흥, 효천 이지구 중흥 그거 그 지금 이 팀은 그 모델하우스 같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걸 팔진 않았지만 그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했을 때 보면은 시행사가 뭐 중흥 뭐 제일 뭐 카이트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게 있어. 예, 부동산 니치 회사인데 결국은 이 뉴스테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300세대 이상급의 준공공임대주택을 뉴스테이라고 해요. 그리고 300세대 미만급의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 아파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개념은 크게는 이런데요. 결론은 이거 왜 했냐면 이거는 소형, 그러니까 전용 30회 미만짜리, 30제곱미터 미만짜리를 공공임대주택에서는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방 하나에 주방 겸 거실 겸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것들은.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야 그렇게 작은 것만 지원해서 되겠느냐 라고 해서 59, 84, 85배 미만은 국민주택 규모 미만이니까 여기까지 지원을 해요. 뭐를 지원하냐? 우리 이거 5구 타입이잖아요. 이게 이제 25평이고 이게 이제 뭐 31평 될 수도 있고 33평 될 수도 있어요. 서비스 면적에 따라서. 요거에는 얼마? 요거에는 얼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나라에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나라 돈으로 요거 지었다라고 하면 나라 돈을 주택 기금을 좀 넣어줄 테니까 건물을 지어라. 대신 너네 분양을 하게 되면 너무 비싸니까 이거 중서민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주월동에 있는 골드클래스 그 얼마예요? 그 33평짜리가 4억 5천에 나와버리잖아요. 4억 5천 없어. 여기 4억 5천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안 돼. 너무 비싸. 그래서 나라에서 돈 대줄 테니까 분양 아파트 말고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라. 전세 아파트를 만들어라. 왜? 시행사한테 이 건물 지을 때 세대당 7,500만 원씩을 나라에서 대줬어요. 요 곱하기 114세대 하면 얼마? 한 92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라 돈 92억을 줬어. 이 회사 프라임 글로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죠? 당연히 이게 첫 시행 회사니까. 건설을 처음 시행하는 회사한테 100억 가까이를 밀어줬다고.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래? 특혜라 그랬겠지.
근데 이거 정책으로 내민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